안녕하세요. 우리 며느님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연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죠? 내일이면 또 출근을 해야 합니다. 설 연휴 저희 시댁을 가는 길에 보면 도로가에 이런 전망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바람이 세게 부니까 이 전망대가 흔들흔들 거리는데 그게 발끝으로 다 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딸들은 이제 그게 느껴지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거기다가 유리창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 바닥에 절벽들이며 바닷물이 흘러가는 거며 이런 것들이 눈에 훤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바들바들 떨면서 엄마 엄마를 외치면서 그렇게 전망대까지 걸어갔습니다. 자, 이 장면이 마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뚫어가야 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고 우리 엄마들의 모습이죠. 망망대 바다를 바라보며 드넓은 교육시장을 바라보며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등대 하나, 밝은 불을 비춰주는 등대 하나 없이 내 손에 나침반 하나 없이 이 교육시장을 뚫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의 공부는 어떻게 시켜야 하는 걸까요? 정말 조금이라도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엄마들이라면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설 연휴 동안 우리 엄마들 눈에는 아이들의 어떤 모습이 가장 많이 보이셨나요? 저희 눈에는 게임하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친척들이 모여 있는데 서로의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눈에는 식사 다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두고 게임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심한 아이들은 밥을 먹고 있으면 밥 먹는 동안 엄마가 옆에서 밥을 먹여주고 있고 이 아이는 이 손에서 게임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떡해요? 먹지 않으니까 먹여야 되니까 게임을 아이는 하고 있고 옆에서 엄마가 먹여주고 할머니가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심한 경우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 우리는 어떻게 놀았나요? 뛰어노면서 놀았죠. 친척들이 모이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싸울지언정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언성을 높여서 싸우는 가족들도 많았지만 근데 요즘은 친척들이 모이면 각자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아이들끼리 이제 친척들이 모이면 사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모이면 각자 핸드폰을 들고 게임하기가 너무 바쁜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같이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게임 하는지 뭐 캐릭터 이야기 뭐 어떻게 하는지 게임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저희 신랑하고 저희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부산에서 올라오는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저희 신랑하고 저가 너무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이들에게 물어봤는데 아니 왜 너희들은 핸드폰 각자 다 있잖아. 다 있는데 왜 안 들고 와? 그러니까 뭐 챙기지 말라, 챙겨라 이런 말을 전혀 안 하고 다니니까. 근데 이제 저희 큰딸은 6학년 올라가고 저희 딸은 이제 3학년 올라가잖아요. 3학년 올라가는데 너무나도 당연스럽잖아요. 요즘 아이들한테 핸드폰이란 존재는. 근데 저희 딸도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엄마 아빠가 같이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을 듣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대답이. 이 아이한테 핸드폰은 그냥 엄마 아빠와 연락하기 위한 그냥 누군가와 연락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 딸들이. 그리고 한편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어요. 자, AI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들어야 되고,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누가 그랬냐고요? 네, 이지성 작가가 그렇게 표현을 한 책이 에이트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현 시점에서 보면 핸드폰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놓아 놓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나는 게임을 그만하고 싶은데 계속해요.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핸드폰의 주인인가요? 핸드폰의 종인가요? 핸드폰의 종이죠. 나는 TV를 그만 보고 싶어요. 근데 그만 볼 수가 없어요. 그만 보고 싶은데 리모컨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텔레비전의 종인가요? 주인인가요? 핸드폰과 텔레비전에도 주인이 될 수 없는 내가 인공지능에게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핸드폰보다도 더 월등하게 발달된 게 인공지능인데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화이트 칼라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죠. 블루 칼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6칼라 시대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교육을 받아서 정말 인공지능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길러내는 교육이 6칼라 스쿨에서 이미 2011년부터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 근데 그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것에서 끝난다면 그 지식과 기술을 인공지능이 더 잘 쌓잖아요. 그러면 쌓고 쌓아서 결국은 그 6칼라 스쿨의 학생들보다도 그 능력이 뛰어나 버리면 결국은 또 그런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또 그 즉시 사람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지성 작가의 말대로 인공지능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우리 큰딸 같은 경우에는 꿈이 요리사예요. 요리사고 둘째 딸은 건축가가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옆에 있길래 물어봤죠. 요리사는 로봇가 대체될 수 없을까? 건축가는 어떤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더니 결국은 이미 라면 끓이고 있는 로봇가 개발이 됐잖아요. 이미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럼 난 뭐 하지, 엄마? 나는 무슨 일 하지? 그래요. 그리고 우리 둘째 딸도 엄마 그럼 설계도면이랑 건물을 로봇가 지을 수 있으면 그럼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로봇가 대신할 수 없는 게 뭘까? 라고 물어봤더니 너무나도 환하게 웃으면서 엄마 사랑! 이러고 둘째 딸은 뽀뽀! 그래요. 뽀뽀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둘째 딸이. 그리고 희생하는 거, 양보하는 거 이렇게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럼 결국은 들어보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능력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성, 성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성과 성품은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그릇을 빚어주잖아요. 근데 그 그릇을 빚어주는데 그 멋진 그릇에 지식과 기술이 담긴다면 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지식과 기술이 그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그 멋진 그릇에 그 지식과 기술이 담긴다면 정말 이 아이들은 온 세계를 평정하고도 남을 그런 멋진 인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지성은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했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결국은 예수처럼 살라는 말이냐? 그래야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다는 소리냐? 근데 여기에 대한
이지성 작가의 대답은 아마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신학생들에게 설교하라는 과제를 줬대요. 근데 이렇게 줬는데 그 과제를 가지고 이타주의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로 실천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했는데 정말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이제 그 연기자를 둔 거죠. 연기자를 뒀는데 그 사람을 보고 40명 중에 신학생들 40명 중에 34명이 유대인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냥 못 본 채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오직 6명만이 그 사람들을 돌보고 발걸음을 멈추고 그 쓰러진 사람들을 돌봐줬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하는 능력이 그런 지식이 없다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죠. 그런 지식은 있는 거예요. 있는 거고 또 그 지식을 말로 풀어내는 기술이 없다면 그 주제를 가지고 시험관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치만 그런 지식과 기술만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실천을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면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냐? 결국은 지식과 기술만 가진 사람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만 그 지식과 기술을 실천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수처럼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지성 작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삶만이 인공지능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삶일 테니까요. 그래서 저희 딸들한테 무슨 얘기를 많이 해주냐면 살아있는 천사가 되자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저희 목사님께서 설교로 해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사람이 사람인데 정말 살아있는 천사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계들이 넘치고 인공지능이 판치는 세상에서 얼마나 멋있어 보일까요? 게임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아이들의 폭력성이 두드러지고 게임을 하면 할수록 핸드폰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기계화되어 가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사람끼리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을 아낄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눈물 흘려줄 수 있고 그 사람이 기쁨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그야말로 몸이 건조한 정말 냉랭한 삶 속에 한 줄기 따뜻한 빛과 같은 그런 아이들이 될 거예요. 그럼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 엄마들은 뭘 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공부해야 돼요. 왜냐고요? 오래된 책이긴 한데 에모토 마사루라는 일본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고 얘기한 책이에요. 수많은 말들로 물의 결정체를 실험을 했는데 모양 보세요. 사랑, 감사, 그리고 악마, 천사, 짜증나, 죽어버릴 거야. 정말 단어마다 물의 결정체들이 너무나도 달라요. 근데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이라고 하잖아요. 엄마들의 수많은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 엄마들의 말의 에너지로 그 엄마들의 말의 파동으로 우리 아이들의 몸속에 있는 물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해서 그 아이들의 인성으로 인품으로 길러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인품의 그릇이 될지
아니면 좁아 터진 그릇이 되어서 한 사람도 품을 수 없는 사람이 될지, 그거는 엄마들의 말에 달려있고, 엄마들의 말도 엄마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녹아내린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우리 그런 엄마들의 말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이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20년 뒤에는, 30년 뒤에는 세상 어딘가에서 정말 멋진 역할들을, 멋진 리더가 되어서 해내고 있다면, 지금 우리 엄마들이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희생일까요? 투자일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투자하셔야 돼요. 어디에 투자하셔야 되냐면 공부에 투자하세요. 엄마들이 먼저 공부하세요. 그래서 아이들보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이라도 앞서서 걸어가세요. 그리고 그것이 나침반이 되고 등대가 되어서 아이들의 길을 훤히 비춰주세요. 그러면 10년, 20년, 30년 뒤에는 너무나도 멋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엄마들 스스로에게 상이 내려질 거예요. 우리 엄마들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 설 연휴 끝자락에 이 마음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엄마들 힘들어요. 설명절 끝나고 나니까 너무나도 피곤하시죠? 근데 오늘 이 이야기로 다시 한번 팔 걷어 붙이시고 마음 추스리시고 힘을 내시는 그런 멋진 엄마들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봅니다.